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5월도 후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는 선거 열풍과 재해 소식 그리고 전쟁 등등 숨 쉴 틈 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KUMC 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우셈 만수리 이란 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현지 시간 20일 공식 확인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만수리 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익명의 이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으로 전소했으며 탑승자 전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과 탄 헬기로 티브리즈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이란 헌법은 대통령의 유고 시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50일 이내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지난 10월 발발해 8개월째에 접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위태로운 중동 정세의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무기 지원을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이후 신정체제 하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사법부와 검찰에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경 보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면서 호메이니와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명맥을 잇는 이란 정통 보수파의 적자로 여겨져 왔던 인물입니다. 미국의 12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코로나19에 재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오리건 등 서부 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CDC는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워싱턴 DC와 플로리다, 뉴저지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CDC는 최근 감염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최고치였던 3%에 비해 현재 수준은 0.3%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71세인 그는 지난해 1월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16일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그는 CDC의 예방 지침에 따라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다음 달 11일과 1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의 확진 판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롬 의장의 코로나 감염 보도에도 실제 이날 금융시장에서도 별 반응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핵전쟁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에 휩싸일 경우 살아남을 국가는 과연 몇 개의 나라가 될까요? 여기 한 발표에 따르면 2개의 나라만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이며 왜 생존할 수 있는 이승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핵전쟁이 일어날 수는 경고성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가 전했습니다. 핵전쟁의 영향을 수년간 연구해 온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브라이언 툰 교수는 핵전쟁 발발 시 전 세계에서 그나마 안전한 곳은 이들 국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전쟁이 벌어지면 72시간 이내 지구촌에서 약 50억 명이 사망하고 30억 명 정도의 생존자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전직 언론인이자 소설 핵전쟁 시나리오의 저자인 애니 자코베는 세계 대륙에 걸친 화재로 인한 짙은 연기가 미니 빙하기를 촉발시켜 생존자가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세계 대부분 지역, 특히 중위도 지역은 얼음으로 뒤덮일 것이다. 미국 아이오와주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곳은 10년 동안 눈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녀는 한 온라인 매체에 출연해 핵전쟁으로 지구의 대규모 환경 변화가 발생해 빙하기가 초래되는 이른바 핵겨울, 즉
뉴클리어 윈터의 결과는 인류에게 치명적이라면서 오존층이 심하게 손상되고 파괴되어 외부에서 생활할 수 없어 사람들은 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녀는 핵벙커가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전력이 유지되어야 유용하다면서 그러나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남아있는 작은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어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기존 영화 매드맥스 등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연상됩니다. 이상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외식 비용이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맥도날드가 $5 세트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다음 달 25일부터 맥더블이나 맥치킨 샌드위치, 감자튀김, 청량음료, 사피스 치킨 맥너깃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세트 메뉴를 $5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대략 한 달간 진행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확인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맥도날드 레스토랑의 음료 공급업체인 코카콜라는 프로모션과 관련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460만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코카콜라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식 비용이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미국 소비자들은 식당 이용 횟수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패스트푸드 가격은 2019년에 비해 33%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수익관리 솔루션인 Revenue Management Solution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패스트푸드 매장 내 고객 입장 횟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3.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와 웬디스는 1분기 고객 트래픽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고객 감소에 맞서 저가 상품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파격적으로 $5 세트 메뉴를 만드는 데 대해 맥도날드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맥도날드 체인의 한 소유주는 매출과 손님 수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했다며 추진력을 잃었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김은경 기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380억 예상 재정 적자폭보다 거의 2배로 폭이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견으로 인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소수민족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7월 1일부터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침술 및 한방 서비스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메디칼은 그동안 각종 침술 및 한방 서비스를 통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니어들이 주로 이용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시니어들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엔 $510만 삭감되나 내년에는 거의 3배에 가까운 $1310만 삭감됩니다. 또한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제공되던 간병 프로그램 예산이 $1억 800만 삭감되면서 불법 체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시니어나 장애인은 최소 2026년까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은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법원 통역관 배치 예산이 삭감되어 영어 구사가 어려운 소수민족들의 법원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유아원 및 킨더 같은 프로그램 확대 예산 $5억 5천만 보류되며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이니셔티브 예산도 향후 2년간 $3억 5천만 가까이 삭감됩니다. 그러나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 발의안 1호로 조성된 $33억 정신건강병동센터 건립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발의안 1호는 연소득 $100만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부과되는 부자세로 정신건강 및 마약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처는 저희 KUMC TV가 5월 1일 방송한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대혼란으로 가고 있다는 방송에 따른 첫 번째 조치인 것입니다. 당초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379억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따르면 적자가 $730억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법 분석실은 $680억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실제 문제는
그들의 추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세크라멘트에서 송진섭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 공공복지 부분에 더욱 삭감된 예산에 따라 서민층의 수입은 더욱 나락의 길로 빠져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천국의 캘리포니아주라는 명예는 사라질 어두운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UMC TV 오늘의 칼럼 이 시간에는 피 같은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먹으며 특검 아니면 할 일이 없는 민주당의 특검 국회를 국민들이 신랄하게 비판해오던 중에 전여옥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최숙은 상병 사건의 정확한 맥을 잡고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검을 당할 자는 오히려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박정훈 대령이 아닌가 하는 감도 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최숙은 상병 사건은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전 박정훈 대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최숙은 상병 수사단장이라지만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한이 없어서입니다. 왜냐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일반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을 바꿔서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앞장섰습니다. 공수처를 민주당이 만든 것처럼요. 박정훈 대령은 자신이 조사한 개요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박정훈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권한을 만들어 수사를 하고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황당합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미 없어진 군 수사권을 행사하며 윗선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돈키호테 아니면 소영웅주의입니다. 이 사건은 박정훈 월권 사태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은 우리가 합의한 법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했다고 생각되면 특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당이 됐습니다. 한동훈 특검까지 사특검을 밀어붙인답니다. 특검 무용론 그 진실은 무시합니다.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고 남등치면서 살아온 뇌물당이어서 그런지 국민 세금을 물쓰듯 합니다. 특별검사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 특별검사도 민주당 입맛대로 정한다고 아예 내놓고 말합니다. 공수처 만들어 수백억을 낭비했습니다. 2022년 공수처 예산만 237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232억이었죠. 그런데 공수처가 뭘 했습니까? 최상병 특검 최소한 300억 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을 수사에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은 고함을 질러댑니다. 정당이 아니라 조폭단체나 시정잡배당입니다. 특검당이 돼서 날았던 국민 세금 펑펑 쓰고서 아니면 말고 당이 결론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써야 합니다. 나라를 국민을 생각한다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있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박정훈 대령 수사를 방해를 어떻게 합니까? 개입을 어찌합니까? 시골 귀족 돈키호테는 살짝 맛이 가서 나는 용감한 기사다 하며 수지타산의 빠른 산초를 시종으로 삼습니다. 지나가다 풍차를 악한이라고 생각해 습격합니다. 그리고 풍차날개에 떠받쳐 나가 떨어집니다. 결론은 돈키호테는 모든 이에게 자신의 과대망상에 대해 용서를 빌고 임파섭을 들임을 외치며 숨을 거둡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선동이 선동을 낳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돈키호테가 된 것은 그나마 막판에 이성을 찾아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칼럼을 보시고 생각하실 일은 지금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상식은 일개 시골에서 지내시는 촐로보다 더 무지합니다. 그러한 무지한 국민들의 대표라는 자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을 두드려서라도 잠에서 깨어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어야 할 임무는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